키워드가 좀 기네요. 요금만 올려놓고 침묵. 요금만 올려놓고 침묵. 단순히 이런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설명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심야 택시 요즘에 참 어렵다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대책에 대해서 하루가 지났죠. 많은 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런데요, 2년간 발 묶더니 타다 다시 타세요. 그러니까 정부 대책 중에 이런 거예요. 심야 택시 대란 해법 결국 타다 규제 완화 이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거죠. 돌고 돌아 다시 활성화. 그럼 막을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다시 타라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2년 전에 이 타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택시 면허 없이 운행 가능했지만 기존 업계 반발로 사실상 퇴출. 근데 정부가 심야 택시 대란 터지자 혁신 지원하겠다. 언제는 절대 못 한다. 안 된다고 해놓고 혁신 지원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불과 딱 2년 만이라는 거죠. 택시업계 다시 원점 허탈하다. 그리고 혁신을 막은 대가 결국 택시비만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 그때 했었으면 뭐가 달랐을 텐데 막아놓더니 결국 요것만 오른 거잖아요. 이게 된 겁니다. 호출료 오르고 기본료도 고진상. 이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당시 정치권도 이거 안 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타다 규제 한 목소리 냈던 여야 국민들에게 돌아온 건 택시 대란인데 자, 2년 전 타다 금지법 합의 처리했죠. 당시에도 택시 기사 표 이런 거 의식한 거라는 지적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택시업계 의식했다. 근데 결국엔 택시 부족해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때는 택시업계가 큰일 난다라는 이유였었는데 정부 심야 택시 대란의 타다 부활 추진. 당시 이런 거 금지법 합의하고 타다 반대했던 정치인들 지금 다 계시죠, 여전히? 그러나 침묵하고 계십니다. 설명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지금 정치권에 계시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여야 정치인들이 근시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급한 불을 끄기 바빴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돌이켜 생각해 보자면 사실 택시 업계가 심각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신 자살을 선택하시는 굉장히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택시 기사님들도 여러 명 계셨었고 당시에 실질적인 어떤 택시 면허가 시세보다 면허값이 좀 굉장히 낮아져서 거래가 되는 등 택시가 너무 많았던 거죠. 예, 택시 기사분들께 어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하지만 정치권이 아까 윤영걸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상배는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선거에만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어떤 규제 측면이라든지 새로운 신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타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과거로 좀 급급하게 어떤 여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바빴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모든 어떤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죠. 택시 요금, 어떤 기존 요금은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서비스는 기존의 타다를 이용했던 것보다 그렇게 향상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IT 모빌리티 기업의 어떤 산업 전반적인 것이 사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좀 여야 정치권이 좀 방기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혁신 지원하겠다. 그럼 그 당시에 혁신하겠다고 기업을 만들고 했던 분들은 황당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2년 만인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번에 정부가 약속하는 거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상황 바뀌면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거요? 자, 조대인 변호사. 지금 국정감사 열리고 있는데 당시에 법안 찬성하시고 이런 거 반대 목소리 강하게 내셨던 분들이요. 지금 국회의원 다 계세요, 현역으로? 국정감사 때 목소리 좀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요? 뭐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그때 판단과 그 당시에 이제 그 업체들에 대한 그 사력 있고 뭐 이렇게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치인분들이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의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라도 활성화되고 국민들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더 그 방안을 생각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과거에 또 그 당시에 본인들이 했던 어떤 모습이 떠올라서 이거 일부러 국감에서 안 꺼내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 자체를 회피하고. 하여튼 오늘 신문은 이 기사 많이 다루고 있어요. 언론들이 좀. 자, 이런 가운데요. 정부 대책이 이제 이런 거 하나예요. 이게 한 가지고요. 다음은 이 호출료, 그다음에 뭐 심야 할증 이런 거 올린다 그랬잖아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심야 택시비 시간별로 4단계로 나뉩니다. 4단계로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호출 뭐 기본요금 시작 요금 자체가 기본료 최소 8개다. 이거 어디 혼동돼서 그림 좀 보세요.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택시 기본 요금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 적용 시기가 달라요. 지금은 이래요. 오후 10시부터 요금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자정 넘으면 올라가죠. 뭐 단순해요. 지금은 4시까지. 근데요. 10월 중순부터는 이렇게 된답니다. 요금 체계가 이렇게 올라가요. 다 비싸지면서. 근데 12월 중엔 또 달라져요. 뭐 할증률이 또 변경되니까 내년 넘어가면 또 달라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탈 때마다 이거 계산해야 됩니까? 얼마인지? 물론 이 택시 요금 단말기 자체가 뭐가 체크가 되긴 하겠죠. 근데 손님들이 좀 항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다릅니까 지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종훈 평론가. 좀 복잡하네요. 많이 복잡하죠. 예전에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예. 서울 시내 택시를 타게 되면 요금 인상이 되고 한 2달인가 석 달인가 정도를 변경된 요금표를 택시 기사분들이 앞에 붙여놨었어요. 그리고 그 코팅한 종이를 이렇게 주셨어요. 승객들 예, 승객들에게 보시라는 거죠. 납득하고 뭐 보고 이해하라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라고. 저 그림을 보고 이해되세요? 이걸 붙여놓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걸 지금요? 붙여놨다고 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국토부랑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는 그 시기도 좀 다르고 예. 요금 부분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 할증 시간대에 따른 요금도 좀 달라지고 이 부분이 지금 기준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달라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잖아요. 맨 위에 게. 네. 10시에서 바로 넘어가면 갑자기 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분, 2분 차이로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뭐 심야 할증이라는 게 1분, 2분 차이로 그렇게 되니까 뭐 저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통일되지 않고 저기 8개까지 나온다는 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서울시나 국토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스러울걸요. 그리고 저 택시 부분이 가격이 저렇게 돼버리면 예. 오히려 저는 택시 업계로서는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택시 업계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타다라든지 다른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타다 서비스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택시 업계가 반발한 이유가 뭡니까? 이러면 택시 업계 다 죽는다였어요. 근데 지금 상태 저 가격대가 되면 모빌리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타다 같은. 다른 대체. 네. 대체 수단.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코로나19가 바꾸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포스트 팬데믹 이후로 바뀐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택시 가격 요금이 저 정도가 되면 10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죠. 빨리빨리 끝낸다. 네. 좀 늦더라도 12시 이전에 끝내려고 할 테고. 예. 그래서 심야 할증제에 를 택시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려고 할 테고 아니면 젊은 친구들 지금 대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택시를 많이 타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밤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타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새벽 첫차 탈 걸요. 혹은 아예 그냥 찜질방 밥을 가거나. 세고 철자 탄다는 네. 거네. 지금 저 정도면 모텔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뭐 모텔비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복잡합니다. 이 그림을 봐도 복잡합니다. 이렇게 요금 체계가 복잡해지고 이게 다양한 게 아니라 복잡해지는 거죠. 체계가. 이런 내용까지 지적돼 있습니다. 다음도 경제 관련 기사인데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례적으로 친서를 보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이 인플레이션법, 이 우려에 공감한다. 그러면서 뭔가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죠. 어제 대통령실이 굉장히 요거를 이제 공개를 좀 했어. 이런 거 왔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좀 해결 의지가 있다. 이런 설명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이거는 그러면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요. 다음 기사입니다. 또 다른 게 나왔습니다. 미국,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강공, 국내 업체 불똥 우려. 그러니까 AI, 슈퍼컴퓨터 등 이런 수출 제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술을 활용한 기술, 이런 제품을 만들 때 이걸 중국에 못 가게 막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서 중국에 팔거든요. 납품하거든요. 그러면 중국 비중권 삼성, SK 하이닉스 이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윤영건 대표님. 예. 이거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렇죠. 새로운 문제죠. 그러니까 중국 수출을
미국 기술을 원천 기술을 사용한 제품은 중국 수출을 막는 근데 거죠. 많은 경우가 미국 원천 기술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뭐 반도체부터 예.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플레 감축법도 나왔지만은 이번에는 또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만들어서 미국 내 자국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플레 감축법은 우리가 좀 대응이 좀 늦었거든요. 네. 예, 박진 장관도 좀 늦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바이든 친서까지 와서 환호할 정도로 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죠. 지금 자동차 수출이 9월 미국 전기차가 확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한 20-30% 눈에 줄었어요. 띄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어찌 전기차뿐이냐. 아. 예, 다른 제품도 컴퓨터나 AI나 바이오나 배터리나 모든 제품에 다 적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다각적인 예. 그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요, 얘기가 나왔고요. 미국 쪽에서 지금 저 주중 발표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좀 얘기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서둘러야 된다. 이런 뜻의 기사겠죠, 지금요. 뭔가 지금 정부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기사는요. 자꾸 미국이 뭘 꺼내고 있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게 자꾸 나옵니다. 우리 지금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묻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